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는 주거 대책입니다. 주택 매매나 전세 자금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2억 5천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좀 완화하기로 한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입이나 전세를 얻기에 좀 어려운 가정들이 또 많습니다. 그분들이 출산에 대한 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새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전체 신혼부부 가운데 2%, 초고소득층입니다. 소득 구간별 출생률을 확인해봤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00가구 가운데 아이를 낳은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중위층은 3.56가구, 상위층 5.78가구였습니다.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아이를 훨씬 많이 낳고 있는 겁니다. 2010년과 비교해봐도 하위층의 출산 가구는 51% 감소한 반면 중위층은 45.3%, 상위층 24.2%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장 출산 지원이 시급한 건 초고소득층이 아닌 하위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보면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각자 집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로 계산해주는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자 가운데 30살 미만은 1.8%, 30대도 10.1%에 불과합니다. 청년들 대다수가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이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건 집이 두 채인 소수의 자산가들 뿐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자리나 소득에 있어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수 저소득 일자리가 불안정한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을 하는 데는 실효가 없는 그런. 또 가족 돌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쓰게 해준다고 했지만 통계청 조사를 보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임금 노동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15.6%에 불과하고 47%는 사용을 희망하지만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사와 석사, 박사를 5년 6개월 만에 따게 해서 사회 진출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저출생 정책으로 포함됐는데요. 지난해 대학 졸업자 수가 54만여 명인 반면 박사학위 취득자는 17,000명 선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지난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에 실린 보고서. 출산 관련 의사결정 단계별로 저출산 정책이 정리돼 있습니다. 교재 성공 지원 정책이란 소항목에서 황당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만남 주선, 사교성 개선, 자기개발 지원을 통한 이성에 대한 매력 제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여성 조기 입학도 제시됩니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며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려다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좌초됐던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인 은퇴 이민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노령층이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학술적인 근거도 없고요.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연구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정책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미 나온 내용을 망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개인 연구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며 향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